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로 독서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읽는 것은 멋지다는 의미로 텍스트 힙이란 말이 등장했고, 읽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독서와 도파민의 합성어 도파민이란 말도 생겼는데요. SNS에도 경치 좋은 곳에서 책을 읽는 인증샷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지적 허세라는 지적도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독서 인구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기도 한데요. 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독서 모임도 다양해지고 참여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온라인 독서 플랫폼을 운영하는 지식공동체 금음의 김세섬 대표를 만나봅니다. 네, 온라인 독서 플랫폼 금음의 김세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독서 모임이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정말 인기예요. 실감하시죠? 그럼요. 원래도 독서 모임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셨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한강 작가님의 그 노벨문학상 수상과 더불어서 네. 책을 읽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원래 기존에 책을 모르시던 분들까지도 이제 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독서 모임이다 보니까 더욱더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불이 붙었군요, 지금. 네. 이 금음, 독서 플랫폼 금음을 이제 론칭하고 얼마나 되셨죠? 지금 저희가 한 2년 전 9월 29일, 네. 정확히는 22년 9월 29일 시작해서 이제 막 2년이 넘었네요. 네, 분위기가 지금 좋죠. 아주 순항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회원은 한 13,000명 정도 되고요. 와. 여태까지 생긴 독서 모임 숫자는 1,700개입니다. 예. 1,700개라는 게 아마 좀 다가오지 않는 숫자일 텐데요. 네. 저희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독서 모임이 이제 하나씩 나오는데 그 스크롤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도 끝이 안 나는 숫자가 1,700개더라고요. 하루 종일 아마 내리셔야 될 거예요. 그 1,700개를 다 보시려면. 야, 그럼 누구나 들어가서 그냥 회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누구나 가입 가능하시고요. 네. 더욱 중요한 것은 굳이 가입 안 하셔도 둘러보기만 하는 거는 가입도 필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보시는 거는 그 주소창에다가 저희 주소를 치고 gmeum.com이라고 해서 주소창에 치시면 그냥 살펴볼 수 있고, 네. 만약에 내가 활동을 좀 하고 싶다, 나도 예. 독서 모임을 열거나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하면 그때서야 회원 가입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네. 제가 보니까 인터넷에서 그냥 검색창에 이제 금음하고 치니까 들어가지는데, 네. 보니까 진짜 많은 모임이 있어요. 네. 제가 모임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내가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네. 네. 이 모임에 보통 이제 그 모임지기라고 저희들은 불러요. 네. 모임을 이끄는 사람을. 그럼 여러 명의 모임지기들이 이미 독서 모임을 개설해놨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상시 모집 중인 모임이 하루에 한 뭐 20개 정도는 늘상이 있는데요. 네. 책은 워낙에 종류가 많으니까 그중에 내가 원치 않거나 뭐 내가 읽고 싶은 책은 없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이 모임지기로 활동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온라인 독서 플랫폼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게 뭐 하는 데지 하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온라인상에서 누구나 독서 모임을 개설하고 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오픈 카톡 채팅방 같은 거 많이 활용하실 거예요. 아니면 네. 친구들하고도 여러 가지 인터넷 메신저 같은 거로 글을 요즘에는 많이 의사소통을 나누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책을 가운데 두고 낯선 타인들과 그 주제 삼아서 한 일정 시간 동안 네. 저희는 최대 29일만 이제 모임이 열립니다. 일정 시간 동안 책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 아주 많은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책 한 권을 정해서 그 책을 읽고 싶은 분들이 29일 동안 네, 맞습니다. 네. 활동을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책을 읽고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네, 얘기는 이제 글자로 보통 나눠요. 만나지는 않고.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온라인에서 이제 공간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만나지 않는데 또 만나고 싶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 너무 이야기하는 사람이 궁금하다 하셔서 오프라인으로 확장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뭐 이 사람 너무 나랑 말 잘 통해. 그럼 만나고 싶을 것 같아요.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뭐 만나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방식으로는 온라인에서 이제 글자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텍스트를 이용해서 모임을 갖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요즘에는 또 줌이나 각종 이제 화상 미팅 도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서로 얼굴 보면서. 네. 왜냐하면은 나는 그를 만나고 싶은데 나는 서울에 사는데 그는 부산에 살고 그러면 이제 사실상 직접 만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또 확장해서 재미나게 모임 꾸려가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왜 29일로 날짜를 제한을 하셨어요? 그 얘기를 정말 제가 아주 많이 들었는데요. 네. 주위에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독서 모임 만들기가 어렵다.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되게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기껏 애써서 독서 모임 할 사람을 잘 모았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도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하는데 29일에 헤어진다는 건 너무 아쉽고. 좀 친해질 만한데. 네. 그때. 왜 굳이 이거를 강제 해산을 시키시나요라고 문의를 네. 하시는데 저의 생각에는 이제 사실 우리가 책 한 권을 읽고 이야기를 하는 구조에서 예. 29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요. 좀 그 책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들은 웬만큼 다 나와서 이야기가 이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좀 주제가 흩어지면서 이 얘기 저 얘기들 다른 이야기로 흘러갈 염려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책을 가운데에 두고 우리가 서로 너무 이제 뭐 친밀한 건 좋지만 조금 더 본질을 좀 중시하고자 29일이면은 해산을 하고 예. 아쉬우면 사실 다른 책 모임이 또 많거든요. 제가 이렇게 대표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순간 옛날에 떠오르는 기억이 이제 대학 시절에 그 독서 모임이 있었어요. 네. 근데 처음엔 정말 열심히 책을 읽고 토론을 하는데 친해지니까 맨날 어디 놀러 갈 생각만 하고 술 마실 생각하고. 나중에는 이게 무슨 모임인지 독서 모임이었는지 노는 모임이었는지 약간 그 목적이 변질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본질, 본래 목표를 잊지 말자. 네.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이 모임이 29일이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최대가 29일이다 보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참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어디에 들어간다고 할 때 이 동아리는 10년 동안 탈퇴가 없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하면 우리가 굉장히 숙고하게 되잖아요.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앞에서는 같이 가자 하지만은 뒤에서는 좀 부담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10년이란 세월 동안 나한테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지금은 내가 너무 하고 싶지만 근데 이게 29일이니까 정말 제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이게 좀 내 생각이랑 달라. 혹은 책이 좀 별로야 읽다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저찌 하다 보면 29일이란 한 달이란 시간은 금방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상해도 한 달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그래서 오히려 쉽게들 그 문턱이 낮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 책을 읽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임인 건데 원래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는 우리가 피드백을 표시를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좋아요도 누르고 또 뭐 이모티콘 같은 것도 올리고 그런데 이 금음에서는 그런 게 안 된다고 들었어요. 예. 저희가 아마 좋아요가 없는 거의 유일한 인터넷 커뮤니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좋아요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도 잘 알고 있는 게 좋아요를 쉽게 사람들이 누르면서 참여한다는 느낌도 주고 네. 좋아요를 받는 사람은 또 기분이 좋고요. 그럼요. SNS에 그 좋아요 숫자 늘어가는 그 쾌감이 얼마나. 그럼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예. 생각이 되면서 나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근데 은근히 이번에 올린 글이 어저께 올린 글보다 왜 좋아요가 적지? 이유가 예. 뭐지?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저도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목도 바꿔보고 그런다니까요. 네. 예. 이런 사람이었나? 난 초연한 줄 알았는데 뭐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좋아요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뭐 그거보다는 어떤 여러 개의 글들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글은 좋아요가 30개 어떤 글은 좋아요가 2개. 그러니까 좋아요가 그 글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우리가 보자마자 어떤 글이 좋아요를 몇 표 받았고
다른 글은 몇 표 받았고가 눈에 너무 쉽게 들어와요. 그럴 수 있겠네요. 누구는 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뭐 좋아요가 적은 글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보자마자 저의 마음속에 좋아요가 이렇게 많은 걸 보니까 이게 대세인가 보다. 이게 사람들의 뜻이고 이게 맞는 의견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든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선입견을 바로 갖게 되겠네요. 네. 읽어보고 본인이 판단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심지어 읽지도 않으면서 좋아요 숫자부터 보시는 분들 많으실걸요? 뉴스도 그렇죠. 보면은 좋아요 숫자를 먼저 보세요. 그리고 좋아요 숫자가 많은 거를 또 찾아서 봐요. 네. 예. 다른 사람은 어떤 거에 좋아요를 표시했나 하면서. 근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현상일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좋아요 숫자가 적게 달린 분들은 이제 좀 의기소침해져요. 자기가 나는 왜 저 사람에 비해 뭐 때문에 이렇게 좋아요가 안 달렸을까 하면서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그다음부터는 아마 어떤 의견이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조심스러워질 거예요. 네. 더 조심스러워질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많이 봐서 좋아요는 좀 과감히 생략을 했는데 뭐 좋아요가 없어서 너무 아쉽다는 의견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다들 좀 편안한 일종의 해방감? 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내 의견이 이렇고 내 느낌이 이랬다는데 네. 이렇게 이 좋아요의 어떤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뭔가 내 의견을 표시하고 싶은데 거기에 어떤 의견을 이렇게 뭐 문장화해서 쓴다는 게 또 되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왠지 내 수준이 좀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예. 그래서 이모티콘도 이제 좋아요 자체가 이모티콘 모양이죠. 엄지손가락을 위로 치켜든 거 혹은 하트 모양 이제 뭐 따뜻한 느낌을 주는 이모티콘 그림들로 좋아요나 이제 그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근데 모든 게 이렇게 아주 짧은 단어로 표현되는 것들이 아쉽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모티콘을 보면서 조금 그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네, 네. 글로 좀 길게 풀어주면 뭐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걸 조금 더 길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그 느낌을 좀 전달받기가 좋은데 그냥 단순한 엄지손가락 위로 올리는 거 혹은 웃는 표시보다는 조금 글자로 세밀하게 감정을 나타내고 생각을 표현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기능, 이모티콘 사용 안 하는 것에도 이렇게 사실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온라인 독서 플랫폼 이름을 금음이라고 하셨어요. 왜 금음인가요? 보름도 아니고 금음이에요. 보름은 좀 풍요롭고 이런 거, 금음은 왠지 뭔가 좀 스산한 느낌이 저는 들어요. 네, 쓸쓸하고 조금 어둡고 약간은 슬프기도 하고 아련하기도 하고요. 네. 금음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온 건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그때 제가 이제 우스개로 조금 얘기를 하는 게 혹시 금음달 언제 보셨어요? 라고 여쭤봐요. 금음달 보신 적 있어요? 라고 하면 질문 주신 분이 저 며칠 전에도 봤어요. 금음달 손톱같이 생긴 가느다란 달이잖아요 하세요. 네. 근데 제가 그거 금음달 아니고 초생달이에요. 그거 예전에 과학 시간에 배웠는데 아직도 헷갈려요. 어느 게 금음이고 어느 게 초생달인지. 네, 방향만 반대 방향이니까 맞아요. 충분히 헷갈리실 수가 있고요. 대신 우리가 초저녁에 이게 내가 활동하면서 보는 달은 다 초생달이다 생각하시면 맞아요. 아, 맞다. 왜냐하면 금음달은 새벽 한 3시, 4시에 뜨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 우리가 일어나기가 어렵잖아요. 아주 새벽에 일 때문에 뭐 일어나시거나 밤잠 못 이루셔가지고 이렇게 밤하늘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면 금음달은 좀 보기가 어렵고요. 네. 달도 좀 흐려서 이렇게 또렷하게 우리 눈에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달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금음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 요즘에 책 읽는 사람들을 보기가 너무 어렵지 않아요? 금음달처럼? 아유, 뭐 다 뭐 휴대전화 들여다보고 있고, 뭐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이게 특히 뭐 종이책을 보시는 분이 귀해졌죠. 네, 예, 그렇죠. 뭐 요즘 달라지고 있다니까 좀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그래서 참 그런, 금음달과 같은 좀 보기 어려운 존재들이지만 그래도 금음달도 달이거든요. 엄연히 빛을 내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빛을 잃지 말자. 그래서 저희가 캐치프레이즈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사라지면 암흑이 찾아온다. 이렇게 저희가 나름 저희의 슬로건. 비장한데요? 네. 슬로건을 해서 그러니까 이 우리라는 건 책 읽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책 읽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마지막 금음달 없어지면 이제
삭이라고 해서 아예 달이 없는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달이 없어지면 정말 깜깜해지니까 우리끼리라도 좀 이 빛을 계속 이어가자. 계속 읽고 쓰고 나누자라는 뜻에서 금음으로 지었어요. 이렇게 독서 플랫폼을 통해서 같은 책을 읽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눈다는 게 그 책에 대한 또 다양한 시각을 우리가 같이 향유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참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오늘 김세선 대표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말씀도 재밌게 하시고 에너지도 좀 밝으신 것 같고 명랑하신 것 같고.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름이 특이하셔가지고요. 새섬이라는 게 원래 본명이세요? 아니요, 저 본명은 아주 평범한 이름이에요. 네네. 김세섬이란 이름은 제가 금음을 만들고 이렇게 외부 활동을 하면서 네. 예를 들면 지금 오늘처럼 라디오 출연도 하고 외부 강연도 하고 하면서 여러 명을 만나게 되는데 좀 제 이름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겠다. 예전에 가지고 있는 이름이 너무 평범하다 보니까 명함을 드리고 뒤돌아서서 5초면 제 이름을 다 까먹으시더라고요.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네. 예. 그게 정말 저는 학창시절엔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이름 특이하고 그러면은 진짜 계속 시키고 이러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네. 성도 김씨에다가 평범한 이름이니까 묻어가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태까지 살면서 제 이름이 별로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아주 만족하면서 잘 살다가 이게 금음도 알리고 저도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기억에 남는 이름을 줘야겠다 생각해서 네. 이제 김새섬으로 지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새섬은 새로운 섬이야? 뉴 아일랜드인가요? 조금 비슷한데요. 네네. 새섬은 섬의 이름이긴 한데 제주도의 서귀표 인근에 있는 아주 작은 섬의 이름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섬이군요. 네, 새섬이라고 예. 제주도에 있는 섬 이름인데요. 네. 이 뉴 아일랜드는 아니고 새가 억새풀 있잖아요. 왜 단단한 이렇게 식물? 예, 억새의 새. 그 새가 그 제주도 그 지역에 많이 났대요. 그래서 그 새가 많이 나니까 그걸 가지고 제주도민들이 엮어서 지붕에 올려서 그 새섬도 그 새가 많이 자라서 새섬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 제가 새섬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제가 이제 21년도쯤에 회사를 그만두고 저는 한 15년 정도 그냥 평범한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요. 네네. 직장을 그만두고 조금 우울증과 번아웃 때문에 집에만 누워있던 시간이 있었어요. 전혀 우울증하고는 거리가 먼 분 같아 보이는데 네. 또 그런 힘든 때가 있으셨군요. 네. 그래서 그때쯤에 또 마침 코로나 시기도 해가지고요. 네. 아마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렵고 막 기분이 다운되고 그러한 경험들은 그 시절에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집에만 누워 있으니까 저희 남편이 보다 못해서 이제 침대 밖으로 이끌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 시기니까 국경에 다 막혀 있어서 외국은 갈 수가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집에서 제일 먼 곳이 제주도였습니다. 그래서 네. 제주도에 이제 가자고 하더라고요. 뭐 우울증에 빠져서 관심도 없죠. 여행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지금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할 손가락 하나 들 기운이 없는데 여행은 뭔 여행이고. 그래서 뭐 그냥 대충 짐도 안 싸고요. 그냥 캐리어 하나만 들고 서귀포라는 지역에 네. 숙소도 그냥 달랑 한 2, 3일 머물 곳을 예약해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숙소에서도 누워 있었어요. 거기서도. 아니, 왜 여행 준비도 안 하고 어디에 갈지도 아니고 그냥 누워 있는 장소가 바뀌었죠. 원래 우울증 오면 무기력이고 오죠. 네. 그래서 그냥 누워서 멍하니 있다가 심심하니까 그때도 책은 전 좋아했으니까요. 네. 책 좀 읽다가 또 그냥 멍하니 있다가 창밖을 보는데 이 창밖에 수평선이 좀 보이면서 섬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숙소에서 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섬이 4개가 있어요. 네. 문섬, 섭섬, 범섬, 새섬 이렇게가 그 가까이 있는 작은 섬들인데 나머지 3섬은 3가지 나머지 3개의 섬은 육지랑 연결되어 있지가 않아요. 네. 갈 수가 없고 유일하게 그중에 새섬만 새연교라는 다리가 놓여져 있어서 갈 수가 있게 돼 있더라고요. 예. 심심하니까 그냥 저기 눈에 보이니까 한번 그냥 산책이나 할까 하면서 새섬을 갔는데
너무 좋고 자연이 주는 위로가 물론 이제 바다와 섬과 그런 주는 위로가 있고 그 섬을 이제 돌면서 섬도 크지 않아요. 누가 사는 사람은 있어요, 거기? 아니요, 없어요. 그냥 데크길을 깔아놨거든요. 네네. 섬을 한 바퀴 쭉 도실 수 있게 편안하게 돼 있으니까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새섬 한번 가보시면 서귀포 가신 김에 꼭 가려고요, 지금. 네, 네. 그래서 한 바퀴면은 그냥 쑥 돌아보실 수 있어요. 편하게 산책하실 수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산책하면서 이제 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이는 먹을 대로 먹었는데 뭐 누구한테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 앞으로 뭐 해야 돼요?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냥 막막한 마음에 그 섬을 걸었던 기억이 있어서 나중에 제 이름 정할 때 여러 가지 후보를 막 썼어요.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음식 이름도 쓰고 막 네. 마라탕 뭐 이런 거 김마라 이러면서 그런 것도 막 써보고 이것저것 막 수십 개를 쓰다가 그래 내가 제주도에서 갔던 데 있지 새섬. 근데 김새섬 하니까 사람 이름으로도 괜찮다 네. 하고 무엇보다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요 이름을 가지신 분은 또 많지 않더라고요. 거의 네. 없어요. 지금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인터넷에서. 그래서 이거다 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활동명을 김새섬으로 활동을 하게 됐죠. 저는 그 옆에 섭섬으로 해야 되겠네요. 임섭섬. 범섬. 그렇게 해서 그게 필명처럼 네. 활동명이 되셨네요. 새섬이. 네. 근데 그렇게 이제 부인이 힘들 때 그래도 손잡고 제주도까지 가준 남편 진짜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께서 작가분이세요. 우리 장강명 작가님이신데. 네. 그렇게 제주도까지 손잡고 내려갈 때는 내가 볼 때 이게 좀 부인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라고 느끼신 것 같아요. 왜 그때 우울증까지 오고 힘드셨었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 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좀 경제적으로 궁핍했어요. 제가 저희 본가 친가 다 더해서 제가 이제 유일하게 대학을 나온 사람이고, 뭐 경제적으로도 부모님 모두 일하시느라 바쁘시고, 그래서 제가 20대, 30대 때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냐면 생존해야 된다. 나는 살아야 된다. 여기서 정말 잘 살아야 된다도 아니고요. 그냥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다. 뭐 부모님이 막 저를 학대하고 하신 건 아닌데 저희 부모님을 비롯 친척을 비롯 제가 어떤 대학을 갈 때도 어떤 과를 가야 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처지나 어떤 그런 여유나 있으신 분들이 별로 없으셨어요. 먹고 사는데 다 급급하니까. 네. 당시에 뭐 저희 집뿐 아니고 사실은 그때는 좀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으셨죠. 네. 지금이야 대한민국이 많이 선진국이 됐다 뭐하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어르신들이 너나 없이 힘들게 일을 하셨던 때인데요. 뭐 어린 마음에 엄마 아빠 힘든 거 제가 뭐 그렇게까지 막 이해 잘하고 그러지는 못하니까 저도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20, 30대는 그래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냥 열심히 달리고 일을 하는데 집중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돈 버는데 돈 조금만 많이 준다고 하는 회사 있으면 이직하고 그런 식으로 그냥 나의 인생은 일단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최소한의 돈을 벌어야 내가 나를 스스로를 케어할 수 있지라는 생각에 그냥 앞만 보고 경주마처럼 그렇게 한 40살까지는 달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어느 날 통장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느새 돈이 그래도 제법 모였더라고요. 안 쓰고 열심히 진짜 모으셨나 봐요. 네. 그러니까 씀씀이도 적고 제가 뭘 뭐 구입하거나 특별한 취미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모인 게 뭐 들으시는 분한테는 뭐 그게 무슨 많은 돈이야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완전 순전히 저의 기준으로요. 이 돈 있으면 나는 굶어 죽지 않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정말 벼락 같은 깨달음이었는데 그 전엔 정말 전 실질적으로 굶어 죽는 거를 걱정했었을 정도여가지고 그렇다면은 나도 이제 워라벨이다.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야? 그래 나 이제 안 굶어 죽으려고 일했는데 나 이제 그만큼 벌었는데 내가 뭐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회사에서 잘리지 않을 위해 내가 열심히 일했지 뭐 일이 좋아서 일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일은 그냥 의무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좀 살아보자 라고 생각하다가 회사 생활을 이제 그런 식으로 회사를 다니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제가 또 뭐 차세대 리더 뭐가 되고 막 저희 상사님이 저를 좀 예뻐하셨는지 일을 또 엄청 주시는 거예요. 일도 잘했군요. 그래도 제가 맡은 바는 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네네. 난 놀아야 되는데 나 이제부터 워라벨인데 왜 이렇게 일을 던져주시지? 그래서 제가 이직을 시도했죠. 편한 데 가려고. 편한 데인데다가 돈도 많이 주는 데 가려고 이직을 처음 딱 시도했는데 그때 코로나 시절이었어요. 네. 이직한 회사에 딱 갔더니 처음 회사잖아요.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그 격리 명령, 코로나 집합 금지가 제일 심했던 때라. 네네. 뭐 재택근무하고 이럴 때였나 보죠? 전원 재택근무고 저는 재택근무할 노트북도 없고 아는 게 없으니까 저 혼자 그 넓은 회사에 덩그러니 앉아서 여기는 화장실이 어딘지 탕비실이 어딘지도 모르게 그래서 저 너무 당황스러우면서 이게 어떻게 이 회사에 적응을 하고 누가 알려줄 사람도 하나도 없고 이제 물론 당연히 인터넷이나 전화로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적응에 어려움을 겪다가 몇 달 있다 도저히 못하겠다 싶으면서 퇴사를 하게 됐어요. 네네.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그래 너무 욕심이 많았다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일도 편하게 하려는 내 마음이 잘못이야. 이제 그냥 돈 안 주더라도 편한 데로 진짜 편한 데 가보자 하면서 제가 연봉을 확 깎아서 아주 작은 중소기업에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그걸 알아셔야 돼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연봉이 작다고 일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회사가 작다고 일이 없다도 아니고요. 맞아요. 네, 이거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서 연봉을 많이 주는 데는 일이 힘든 건 확실해요. 네. 근데 연봉을 적게 준다고 일이 편한 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어머나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저는 월급도 많이 깎아서 갔는데 이게 아닌데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도 또 제가 한 3개월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니까 이제는 자신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저는 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나 이렇게 나 참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았다 이런 생각 들면서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 열심히 살다가 어느 순간 쉼표 하나 찍어봐야지 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우울감과 어떤 그런 무기력감이 쏟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찾은 제주에서 뭔가 이제 새로운 걸 발견해내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얘기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온라인 독서 플랫폼 금음을 운영하는 김세섬 대표였습니다.